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업신문이라고 좀 보셨나요? 예. 약업신문이라고 해갖고, HLB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하면, 무슨 시리즈물로 해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쭉, 언급을 했던, 연재 같은 것들을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HLB 그룹이 이 기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좀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고 했을 때 그 신문이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업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는 HLB 니들이 공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무슨 보복을 운영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대립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물론 여기서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거 대비해서 지금 HLB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주님들도 그쵸, HLB 주주들도 지금 속이 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HLB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뭔가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이게 뭐 팩트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금 뭔가 이제 좋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막 시리즈 1, 2, 3, 4, 5 막 이렇게 해갖고 연속해서 매일같이 신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분석 기사를 시리즈로 해갖고 회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낸 분기 보고서라든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기사를 썼다라고 신문사는 얘기를 해요. 기업 공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정보이므로 언론은 그것을 해석하고 독자에게 알려줄 책임,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해석이라는 부분이죠. 제가 실적 시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뭐 HLB도 그렇고 다른 애들, A라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기에 너희들 1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렇게 자기들의 예상치를 적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놓고선 이거에 못 미치면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약업신문이에요. 얘는 이 약업신문이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과거 사례도 설명을 했는데, 뭐 HLB가 발표한 가남시냐, 이 부분에 대한 재신청 결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심층 기사를 냈었다. 기사가 나간 뒤에 HLB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정식 취재 요청을 받지만 10일간 답이 없다가 세 번째 기사가 나가고 나서 기사가 나온 후에야 입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업신문 입장으로는 나는 문제가 될 거 없어. 나는 니들이 공표했던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하고 독자들에게 말을 해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HL그룹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업신문이 주최 행사에 불참했다고 보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행사는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에 그 다음에 약업신문이 주관한 공개 세미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LB를 좀 포함해서 수백 곳이 불참을 통보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복은 아니야 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4월 17일부터 HLB의 불참 통보 이후 약업신문은 HLB 그룹 관련 보도 자료를 토대로 약 25건의 기사를 내었다라고 또 이렇게 숫자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일단 정정 요청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약업신문 같은 경우는 8월 4일, 그 다음에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HLB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HLB는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자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신문사에서는 빠르게 해결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보도로 이겨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7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7월 19일인가 20일인가 이럴 텐데, 뭐 이때쯤에 일단은 FTA 그 미팅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요거만 조금만 더 줄래? 보충 자료 조금만 내줄래? 라고 했고 그 보충 자료는 되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측은 항서제약과 빠르게 이거를 준비해 갖고 그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재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거의 지금 한 20일이 지났나요? 20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3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재심청에 대한 또는 FTA가 얘네들이 원했던 부분들을 뭐 서류를 제출했다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진척 사항이 있다든지라는 얘기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FDA죠. 그래서 이 FDA가 재신청을 받고 그거를 좀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고, 제가 생각했던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8월 안으로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재신청하는데. 왜냐면 그 미팅 끝나고 나서 HLB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어느 정도 재신청하는 일정이 나올 거고 9월 달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신청하는 이런 스케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0일, 20일 정도가 지나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시장을 한번 출렁거렸고 주가도 밀렸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특정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니 HLB 자신들도 어떻게 됐다? 좀 민감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HLB가 지금 가남이라든지 이쪽에 FDA에서 승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와주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습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단간암이라든지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암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노출시키고는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간암에 너무나도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 자체 하나하나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HLB의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네가 꼬꾸라지겠다라고 해서 세팅해놨던 그런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도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들은 맞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집중이 되어 있는 나머지 이 재료들조차도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도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재료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쌓여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것은 재신청을 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해갖고 신청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FDA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려야 된다. 요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간암에 대한 거는 뒤로 제치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 기대감을 살려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재료들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요게 아직까지 재신청이라는 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대가 깔려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좀 버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재신청이 나왔다, 그리고 뭐 단간암이든 아니면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구간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여기서 절망을 하거나 얘네들 이제 끝났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두 번째 결절되고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보면은요, 루스파테르셉트라는 이 빈혈 치료제인데요. 이 종목도 두 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승인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롱카스투시막 테시린이라고 해서 이 약도 그 혈액암 치료제거든요.
1차 검토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2차 검토에서 제조 품질 데이터를 더 제출해라 이런 요청을 받았죠. HLB랑 똑같죠. 그리고 3차에서 모든 자료를 보완해갖고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증성 질환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상 검토해서 제조 공정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이후로 세 번째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HLB의 이후 간암 부분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도 2번 정도 보완 요청을 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혈액암 치료제 아니면은 뭐 빈혈 치료제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미리 뭐 할 필요 없다? 예,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도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HLB는 워낙에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로 쉽게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좀 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간암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이라는 부분에 제 세 번째 시도라는 부분에 억눌려서 여기서 충분히 뭔가 이제 의미를 발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같이 발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조금 기다림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기다림이 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요. 저희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저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